농담 진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농담 진담에 모신 분은 우리 먹거리 분야에서 찾기 힘든 우리 청년입니다. 벗밭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벗밭이라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좀 들어보고 또 이 대표님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하신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제가 오늘 듣고 싶어가지고 모셨습니다. 벗밭의 백가영 대표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먼저 벗밭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벗밭은요, 벗과 밭이 더불어 건강한 식탁을 청년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식사를 알리고 그 첫 번째 경험을 함께 하는 것을 저희의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리는 일은 주로 교육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험하는 일은 저희가 지금 매달 한 두세 번 정도 제철 과일과 채소를 먹는 즉흥 과일 클럽과 즉흥 채소 클럽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문턱 낮은 지속 가능한 식사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먹거리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청년들에게 그런 먹거리의 경험 기회를 줘야겠다라고 생각한 동기가 있나요? 네.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그리고 그 밖에 학교에 다닐 때에는 급식이 있으니까요. 제가 먹을 걸 제가 스스로 챙기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우리의 끼니를 챙겨주는 경우가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아무도 뭘 먹으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식사를 챙겨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때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냉장고를 열면 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저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취사시설이 없어서 전자레인지에 냉동식품을 돌려 먹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한 끼를 사 먹는 것이 너무나도 보통인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 혼자서 건강한 식사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과 건강한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네. 벗밭의 시작이었고요. 청년들 그리고 저희 친구들에게 건강한 식사가 있는 그 식탁으로 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저희가 그 식탁을 들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장소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파머스 마켓을 열어보자라는 게 저희의 첫 번째 기획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꾸러미 형태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성해서 판매하는 것이 저희의 본격적인 첫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2019년에 시작했고요. 2019년에 네네. 그 프로젝트는 그냥 자발적으로 하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누구의 지원이나 도움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기업이나 혹은 학교나 뭐 이런 데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런 지원 없이 네. 그냥 해보자는 마음만 가지고 네 명이서 모여서 시작을 했어요. 네 분 다 대학생이었을 때였나요? 네네네. 네 명 다 대학생이었고요. 저를 포함한 다른 친구는 예술공학을 공부하고 있었고요. 예술공학이요? 네. 어. 예술공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다른 친구는 저랑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인데 농업경제를 전공한 친구가 한 명 있었고요. 예. 한 명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네 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문턱 낮은 친환경 농산물 경험을 제공을 하려니 친환경 농산물이 너무 비싼 거예요. 예. 지원이 불가피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원 사업을 받았고요. 그 첫 번째 지원 사업이 한살림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한살림에서.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이제 입시 네, 때문에 네. 모든 것을 공부만 하게 하고 네. 뭐 부모님도 다른 거 신경 쓰지 못하게 네. 전부 다 서포트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네. 이제 대학을 가거나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 네. 알아서 먹어야 되는 네. 상황에서는 너무 먹거리가 취약하다. 네. 이걸 이제 알게 되신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이렇게 먹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물론 네. 이제
양으로는 뭐 먹을 수 있겠죠. 편의점에서 사 먹고 뭐 그렇게 하면 네. 배는 채울 수 있겠지만 네, 네. 거기에서 어떤 의문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먹는 것이 올바른가. 네,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건강한 네. 먹거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좀 설계를 하신 것 같고, 그걸 이제 실제 프로젝트로 이행하셨고 네. 그랬던 거군요. 거기에서 사업이 시작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보았더니 어떻던가요? 청년들의 먹거리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2019년에 처음으로 이 벗밭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느낀 이 건강한 식사에 대한 욕구나 문제의식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인지를 좀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한 청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끼니 만족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끼니 만족 설문조사. 네네. 지금 어떻게 먹고 있는지, 예. 식사에 만족하는지, 바라는 식사는 어떤 모습인지를 주로 물어보는 그런 설문조사였어요. 그때 가장 마지막 질문이 당신이 바라는 끼니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주관식 질문이었는데요. 예. 거기에 나온 답변의 단어들을 이렇게 추려보니까요.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건강이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저도 그랬고요.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요. 지금 당장은 삼각김밥 먹고 컵라면 먹을 수밖에 없지만 예. 건강한 식사를 원하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는 그런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에 나왔던 그 결과 중에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3명 중에 1명이 한 끼를 음료로 때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 네. 셋 중에 하나가요. 네네. 음료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뭐 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커피, 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런 네. 탄산음료, 네. 라떼나 아메리카노. 라떼, 아메리카노. 네네. 그게 한 끼 식사란 말이에요. 네네.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음료가 끼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라떼는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두유가 들어가거나. 그게 주는 든든함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먹고 한 끼를 그걸로 그냥 때우는 거죠. 네. 한 끼를 음료로 때우는 친구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꼭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살지 않더라도 집에서 통학하는 경우에도 끼니가 그렇게 좀 뭔가 든든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다녀도. 네네. 네. 왜냐하면 집에서 다니는 경우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네. 서울에 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동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리고 그 1시간은 그냥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통학을 한다고 하면 교통비가 편도로 빨간 버스 탄다고 하면 2,800원입니다. 2,800원이요? 네네. 2,800원인데 만약에 조금 더 먼 거리를 이동한다면 3,0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고정 비용으로 하루에 교통비만 6,000원이 드는 셈이에요. 예. 여기서 한 달 다니면 뭐 네, 꽤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20일만 이동한다고 해도 6,000원이면 12만 원이잖아요. 근데 대학생의 한 달 생활비가 그때 보통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인데요. 그 50만 원에서 60만 원이라는 것은 주거비를 빼고 아니죠. 주거비까지 다 하면 네네네. 예. 주거비까지 다 해서 50만 원, 60만 원인데요. 특히나 대학 주변에 물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한 끼를 사 먹으려고 하면 8,000원에서 10,000원은 있어야 한 끼를 사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통비 제하고 그 밖에 꼭 필요한 생활용품 사고 그러고 나면 남는 돈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건데 내가 나의 몫의 그 생활비에서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끼니 비용이더라고요. 그렇게 버스비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통학은 걸어다닐 해야 수는 되니까. 없죠. 네네. 그러네요. 네. 뭐 교재 사고 네. 뭐 기타 등등 이제 그 학업에 들어가는 돈을 네. 줄일 수는 없으니까 네, 결국은 먹거리를 네. 음료로 때우는 한이 있더라도 네, 네. 거기에서 비용을 네. 줄이는 거군요. 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저도 대학을 다녀봤는데 네. 먹거리 걱정은 사실 안 했거든요. 교내에서 그런가요? 네네. 그 식당이 여러 곳이 있었고 네. 또 이제 특히 제가 다니던 대학에는 깡통 네. 식당이라고 있었어요. 아, 깡통 식당 이 뭐냐면 이제 네. 이렇게 건물의 모양이 이런 깡통처럼 네네.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아, 불렀는데 네. 그, 그 먹거리 음식값이 부담이 안 됐었거든요. 어, 대학생들에게도 네네. 뭐 정말 저렴하게 공급이 됐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야 좀 출출하다 네. 저기 가서 국수 먹자 깡통 식당 가서 국수 먹자 그러면 많이 먹는 친구는 두 그릇 시켜놓고 막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안 네. 했었어요. 근데 네. 사실 저는 좀 오늘 충격적인데 네. 지금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네. 그때보다 GDP로 볼 때 훨씬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막상 청년들이 그렇게 먹고 지낸다고 하니까 네.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네. 생활비 중에서 아낄 수 있는 건 이제 먹거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편의점에서 그렇게 때우고 혹은 이제 커피숍에서 음료 한 잔으로 때우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 학생들, 청년들 내에서도 그래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좀 건강하게 먹는 그룹들, 이런 네. 그룹들이 있지는 않나요? 많이 있습니다. 예, 청년이라고 하면 그 안에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청년을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청년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있고 삶의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채식연합에서 예. 네,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채식 인구의 절반 정도를 2030 세대로 추정을 하고 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만큼 요즘에 MZ 세대의 가치 소비라거나 예. 뭐 미닝아웃 욕구라거나 이런 음, 부분에 있어서 나의 식사를 바꿈으로써 환경을 음,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 역시 분명히 있습니다. 음. 그건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더 네, 의식 있는 소비를 하려고 하니까 더 건강한 먹거리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선택을 주로 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렇지만 그 한 절반 정도의 채식 인구가 2030이다 음, 라는 그 수치 너머에 있는 2030 식사의 현실도 조금은 있는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채식이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다양한 채식의 방식이 있잖아요. 예, 정말로 채소나 과일 위주로 섭취하는 채식의 모습도 있을 테고요. 정크 비건이라고 해서 음, 냉동식품이나 초가공 식품으로 채식을 대체하는 경우도 굉장히 음, 많습니다. 특히나 식혜력이라고 해서요. 문해력은 어떤 좀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 의미하는데 식사에도 그런 문해력과 같은 이해력이 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식혜력이 조금 높지 않은 이런 식사에 대한 음, 이해도가 높지 않은 이들의 경우에는 음, 채식과 그런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가공식품을 동일하게 이제 보고 그걸 음, 실천하는 인구의 비율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지, 이제 채식이라고 네네. 하는 것을 고기만 안 들어가면 그게 네, 채식이니까 그게 건강한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원재료를 따지면 고기가 안 들어가서 채식으로 분류는 될 수 있겠지만 건강하지 않은 그런 네, 재료를 썼는데 네, 구별하지 않고 네, 네, 그냥 섭취를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이제 식혜력이라고 네, 부른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또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네, 초, 중등, 고등학교 때까지 네, 학교 급식을 해요. 네, 우리 대표님도 급식을 받으셨나요? 네, 예. 학교 급식이 그 일반적인 그 원재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건 뭐냐면 친환경 학교 급식으로 바꿨던 의미가 단지 그 성장 시기에 좋은 거 먹이자, 그러니까 네, 영양 섭취를 좋게 하자라는 걸 넘어서 이 먹는 것도 교육이다. 네, 말하자면 식혜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네, 목적도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대표님 세대가 친환경 학교 급식을 드시고 성장한 세대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혜력이 더 취약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조금 그 부분도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네. 왜 그럴까요? 어, 내가 먹는 것과 그 먹는 걸 아는 건 다른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네, 친환경 급식을 먹더라도 내가 먹는 이 음, 식재료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를 통해서 생산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음, 식혜력이나 아니면 내가 먹는 걸 아는 그 지식과는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고등학교는 대안학교를 다녔는데요. 네, 네, 생태 문제라거나 이런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운 편이었어요. 학교 일반 안에. 학교에 비해서는 그렇죠. 먹거리에 네. 대해서 관심 있게 네. 좀 교육을 했나 보죠. 네, 네. 예, 그래서 농촌봉사 활동도 매년 음, 갔다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음, 잔반을 남기면 왜 안 되는지, 이런 음, 부분들을 계속해서 3년 동안 음, 배워왔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도 학교를 나서게 되면 학교 안에서는 너무나도 친환경적으로 먹고 좋은 음, 먹거리를 먹지만 학교 밖에서는 제 생활이 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게 배운다고 해서 그게 삶이 되는 건 아니고 그걸 내면화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나 계기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법밭 활동을 시작할 때 우리 친구들과 건강하게 먹어보자 라는 음,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활동을 계속 이어오면서 친환경 농부님들을 만나고 예, 그리고 어떤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의 가치를 알리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아, 건강한 식사라는 게 단순히 음, 우리 몸에 건강한 거, 영양적인 음, 건강한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의 어떤 식량 시스템이라거나 음, 생산 환경과 더불어 건강할 때 진정한 건강함이 완성될 수 있겠다는 게 그제서야 조금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알고 그걸 먹는 것을 넘어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내가 한번 고민해보고 나의 삶 안으로 끌어들여보는 그런 계기나 경험이 있지 않으면 예, 식혜력이나 나의 식사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이 깊어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일단 이제 네, 해보신 거 네, 아니에요? 네,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네, 해서 네. 반응이 어떻던가요? 아, 놀라웠습니다. 놀라웠어요. 예, 네. 왜 놀라웠냐면요. 저희가 그때 처음으로 2019년에 학교에서 파머스 마켓을 할 때요. 예, 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떤 거 먹고 싶은지, 어떤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고객에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네, 말하자면 네, 네, 학생들에게. 예,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설문조사를 그때 한 번 더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구성한 꾸러미를 이제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신선한 과일 꾸러미가 있고 채소 꾸러미가 있고 간편식 꾸러미가 있다. 이걸 살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채소 꾸러미의 경우에는 한 100명 정도 중에 40명 정도가 구매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40%. 네, 낮지 않은데요. 꽤 예, 많죠. 그래서 저희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예, 아, 채소를 원하고 있구나.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판매하고 싶고 좀 제공하고 싶은 것도 채소나 원물에 가까웠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처음이니까 목표를 작게 잡고 30개만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30개요? 네, 예. 30개만. 소박하게 네, 준비하셨네요. 네. 정말 소박하게 예. 채소는 30개만 해보자고. 음, 그때 저희가 포함했던 것들이요. 양배추 있었고요. 양배추, 양배추, 마늘, 파. 마늘파 이런 양념 종류까지도 네. 들어있었어요. 네. 어, 왜냐하면 저희 그때 같이 활동했던 자취하는 친구의 니즈는요. 예, 이런 양념 재료를 사려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요. 네. 마트에 가서 사면 이만큼 사면 꼭 남아서 버리는 맞아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냉동하기에는 미니 냉장고 보시면 냉동실 여기 위에 작게 붙어 있는 예. 경우가 많잖아요. 예. 얼지도 않아요, 제대로. 그래서 아, 그러면 양념 재료를 소분해서 한번 팔아보자. 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30개를 준비했는데요. 몇 개가 팔렸을까요? 30개. 30개요? 예, 전부 팔리지 않았을까요? 아, 3개가 팔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설문조사할 때는 상당히 욕구가 네. 있었잖아요. 40명이나 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구매한 사람은 3명이었고요.
그 세 그래요. 명도 저희의 친구들이었죠. 아, 네. 왜 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다시 한번 좀 깨달았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 바라는 식탁이 분명히 있고 건강한 식사를 원하고 있지만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저희가 그 음, 파머스 마켓 마치고 수북하게 남은 파와 마늘, 양배추에서 좀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정도였는데요. 예. 그때 파머스 마켓 마치고 나서 한 3일 정도를 캐리어에 그 남은 농산물을 이고 집으로 계속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하철 타고 다니시죠? 버스, 네, 버스 타고. 그 지하철을 타고요. 예, 버스도 2번 갈아타야 되는 예. 상황이었는데요. 네,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 이렇게나 현실과 이상이 멀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고요. 저희가 그때 특히나 양념 재료를 준비했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 양념 재료를 조리해 먹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먹는 문제와 주거 문제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네, 저희가 먹는 이야기를 하면서 음. 2030 세대의 주방에도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런 먹는 것은 이 환경에 따라서 상상력이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전자레인지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게 되면 전자레인지에 돌린 감자밖에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막 주방도 이제 곧 없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마치 발전된 주거 형식인 양 맞아요. 이야기를 하죠. 네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먹는다는 게 단순히 나의 배를 채운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돌보고 그 집안 환경이나 보이지 않는 식탁 너머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같이 돌보는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소거된 채 그냥 배부른 것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놓칠 수밖에 없는 식탁 너머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좋은 재료만 제공해 준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의 생활, 네, 우리 주거 네, 이런 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겠군요. 네, 진짜 주방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자취방 네, 혹은 기숙사 네. 이런 데서는 주방이 없군요. 아, 이게 또 옛날 얘기 생각나는데 저도 이제 자취를 네, 해봤단 말이에요. 네, 네, 학창 시절에. 네, 일단 반드시 부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연탄 보일러에서도 이제 그때 네. 자취를 했었는데 네, 적어도 가스레인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LPG 통 이렇게 회색 통에 들어 있는 거 이만한 네, 거.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보거든요. 네. 그 정도 요리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요리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밥통. 요즘은 뭐 보온 전기 밥통 이런 거 좋은 거 많이 나오지만 그때는 그 저기 뭐 압력 안 되는 네, 그냥 밥 되고 취사되고 보온만 되는 네,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다가 뭐 쌀 넣고 물 넣고 밥 하면 되니까 그 반찬 해 먹었단 말이에요. 김치 넣고 참치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김치 참치찌개, 라면 삶아 먹고 그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고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싸준 그 반찬들 냉장고에 들어 있으니까 그 꺼내 먹으면 끼니가 해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주방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작은 시설이라고 해도 네, 기본 세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요즘 그렇지 않은 거 보군요. 그렇죠. 전자레인지 중심으로 네. 돼 있고. 전자레인지나 요즘에 또 청년들의 주방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네. 그건 사실 그냥 이제 기존 요리돼 있는 거를 데펴 먹는 수준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주거 환경은 무엇 때문일까요? 청년들이 그런 주거 시스템을 원하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자취방을 구할 수밖에 없나요? 어쩔 수 없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느 누가 요리 한 번 하면 그 요리를 음, 한 3일간은 그 요리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원룸에서 어떤 요리를 음, 한다고 했을 때요. 왜냐하면 환풍도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 어떤 구이 요리를 한다고 하면요. 그렇죠. 네, 옷에도 그 냄새가 다 배고요. 음, 가구에도 그 냄새가 다 배 음. 수밖에 없는데, 근데 원룸이랑 구조가 이제 네, 주변에 네, 이렇게 뭐라 그래 다닥다닥 붙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맞아요. 요즘 이건 민원 들어온다 그러죠. 이제 네, 그런 일이 생길 테니까. 네, 아무튼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네, 아무래도 이제 요리 시설이 있으면 공간도 면적이 더 넓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또 주거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될 네, 테니까. 아이고 참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안타까운데 근데 네, 어쨌든 설문조사에도 나왔지만 청년들이 건강한 밥상을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음, 따뜻한 건강한 밥상을 청년들에게 제공해 주려면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은요. 청년들에게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음, 어렵습니다. 음, 왜냐하면요. 삶에 아주 많은 것들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먹는 문제는 굉장히 아래쪽에 있는 네, 그래요. 상황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음, 바쁘면 끼니 거르는 거 너무 쉽잖아요. 음, 근데 그 삶의 우선순위에 저 아래에 있는 먹거리 문제를 꺼내다가 우리 제대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저는 지금 또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예전부터 같이 산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너무 조금 이상하게 여겨졌던 게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밥을 안 먹으면 예, 너 밥 안 먹으면 죽는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 말이 사실 지금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밥 안 먹으면 죽는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음,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저희 할머니 세대 분들에게는 또 전쟁을 겪으셨기 예, 때문에 먹는 문제가 굉장히 치열하고 생존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 끼니 하나 거른다고 해도 예, 몸무게가 조금 빠질 뿐이지 그렇게까지 생존하고 막 음, 결부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너무 많은데요. 많죠. 일부러 끼니를 거르기도 네, 하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만 음, 어, 먹는 문제가 나의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부터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예, 있어요. 네, 제 저희가 주로 만나는 청년분들은 먹거리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주로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네, 대략적으로 그런 분들은 어, 몸이 조금 아프셨던 분들, 어, 네, 그러셨거나 아니면 가족이 아픈 사람들, 음, 이런 청년들이 조금 많이 오시는 것 음, 같아요. 왜냐하면 먹는 게 우리 몸에 이렇게나 큰 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음,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고민할 수 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이 먹는 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터놓고 이게 음,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음, 저희의 지금 최대 고민이기도 합니다. 음.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중에도 청년들 중에서도 먹거리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어떤 과정을 그 좀 힘든 과정을 겪기도 했겠지만 뭐 네, 본인이 아팠다거나 가족 네, 중에 이제 아픈 사람이 있었다거나 네, 어쨌든 그런 분들은 더 찾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강한 네, 먹거리를 네, 청년들 맞습니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찾을 만한 그런 공간이 있나요? 공간이나 혹은 기회가 있나요? 아니면 건강한 먹거리를 찾고 싶어도 정말 도무지 찾을 수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혹시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걸 구할 수 있는지 이런 네, 정보가 혹시 좀 있나요? 어, 사실 그것도 참 접근성이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운영하고 있는 즉흥과일 클럽이나 즉흥 채소 클럽도
혼자 사는 경우에는 채소나 과일을 먹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네, 원래 여름에는 꼭 수박 먹어야 여름 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혼자 산다고 했을 때 수박 한 통을 산다고 네. 하면 그걸 며칠 내내 수박만 먹어야 그렇죠. 그걸 다 소진을 할 수가 있고요. 냉장고에 수박 안 들어가니까 네, 미지근한 수박 먹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환경 자체가 우리의 상상력을 그 먹거리에 대한 식탁에 대한 상상력을 국한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는 방법은 식구를 만드는 일인데요. 식구를 네. 만든다. 네. 예. 한 5년 정도 전쯤에는 혼밥이라는 키워드가 예. 굉장히 좀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1인 가구의 먹거리 취약성이 지금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높은 편이고요. 서울시의 이런 그 취약한 청년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랐을 때도 1인 가구일 때, 예. 혼자 살 때 그런 보건이나 안전, 건강 분야에서의 취약성이 좀 높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식료품이나 건강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서로의 끼니를 챙기고 물을 수 있는 어떤 식구, 네, 그런 식사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사람이나 식사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예. 이런 것들도 식탁과 함께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드웨어, 어떤 주방 만들어준다고 될 일이 네, 아니라 네.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네, 함께 먹으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네. 이게 필요한 거군요. 네, 네. 아, 예. 청년들 지금도 계속 그렇게 먹고 있나요? 우리 그 삼각김밥 먹고 음료 먹고 지금도 그러고 있나요?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혹시 거지방이라고 아시나요? 거지방? 네. 잘 모르겠어요. 단어를 들어본 것 같은데 네네. 무슨 의미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거지방이요. 네. 오픈 채팅방, 그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 있잖아요. 네. 거기에 거지방이 있어요. 네. 거지방에 들어가면 지출을 하지 않은 것을 좀 인증해야 하는데요. 아, 네네. 예, 네, 거지처럼 네. 사는 걸 좀 인증하는 예, 그런 단체 채팅방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게 한편으로는 지금 청년들이 되게 열악하게 먹고 있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청년 세대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트나 유머가 좀 있는 것 예. 같아요. 사실 이제 거지방 하면 우리 이거 거지들의 방 뭐 이런 뜻인데 그죠? 네, 돈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이거를 서로 검증해주는 네. 그런 뭐 일종의 이제 웹상의 공동체 네, 같은 거 네. 저도 이제 기억이 났어요. 네, 근데 사실 그렇죠. 그게 가슴 아픈 일인데 네, 좀 위트 있게 네. 좀 재미나게 네. 이걸 풀어나가는 모습이잖아요. 예. 그렇죠. 먹거리도 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예. 저희도 그걸 꼭 바라고 있고요. 음, 청년들이 꼭 미완된 어떤 존재라거나 꼭 누군가의 지원에 의탁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청년들 고유의 식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가 되기를 좀 원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탁을 원하는지, 어떤 식탁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도전이나 실험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같이 모여서 채소를 먹거나 과일을 먹는 일이든 아니면 같이 시장에 가서 우리가 함께 산 어떤 과일이나 채소를 같이 나누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든 예. 우리의 각자의 삶에 최선을 조금 함께 찾아 나가면서 청년들 고유의 건강한 식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움직임들이 좀 확산된다면 예. 위트 있고 재미있으면서도 지금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답안들을 좀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 공간들이 좀 있을까요, 어디? 소개해 주실 만한. 아, 제가 그 사전에 주신 질문지를 받고 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청년들의 좀 열린 식당 같은 게 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예.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건 어떤 친환경 먹거리나 아니면 친환경 원물 경험에 좀 가까웠다면 한 끼 식사를 좀 저렴하면서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 청년 밥상 문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안 들어봤어요. 네,
거기서는 한 끼에 3,000원인데 김치찌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 김치찌개 안에 뭐 고기도 들어있고 되게 다양한 재료들이 푸짐하게 들어있는데 단돈 한 끼에 3,000원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또 다양하게 추가해 먹을 수 있는 사리들도 준비가 되어 있대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청년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린 든든한 식사의 공간으로 예. 좀 열린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공간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예. 지금은 제주에도 있고요. 서울에는 뭐 이화여대나 정릉이나 낙성대 쪽에도 이 예.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공간이 네, 지금 영업이 되고 뭐 있다고 찾을 합니다.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네. 검색하면 네네. 뭐라고 검색어를 넣으면 됩니까? 청년밥상 문간이라고 치시면 청년 밥상 문간 문간. 이렇게 네네. 검색을 하면 네네. 찾을 수 있다고요. 네네. 음.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밖에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네. 저렴하게도 일단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요, 관계 네.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가능한 그런 공간인가요? 사실 뭔가 그 먹는 사람 간의 관계를 만든다기보다는요. 네. 제가 거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를 처음에 시작하신 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요. 거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으로 네, 그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우리의 식사를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 애쓰고 있다는 걸 좀 아는 것만으로도 예. 어떤 따스함이 좀 느껴지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예. 네. 그런 공간이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식혜력이라는 것, 네. 먹거리가 갖는 의미를 네. 좀 먼저 알아야 네. 그 다음에 정말 건강한 먹거리가 무엇이지, 우리는 이러한 먹거리를 찾아서 먹어야지, 어떻게 먹어야지 그걸 이제 네. 알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청년들의 식혜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네. 활동 이런 거 하시는 게 있으세요? 네. 저희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도시 어딘가에서 생산자가 되어보는 텃밭을 네, 지금 일구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그 노량진에서 한 50평 정도의 땅을 같이 일구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모여서요? 네네. 몇 명 정도가 지금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명 정도가 11 모여 명이 있고요. 같이 텃밭 농사를 짓는 거군요. 네네. 그걸 뭐 이렇게 구획을 해서 1인당 한 칸씩 나눠주나요? 아니면 전체 같이 공동 작업을 하나요? 공동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하셨어요. 네네. 그게 네. 재밌죠. 네.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예. 이게 저도 사실 그 전에 농부님들을 많이 만나기는 했지만 비가 많이 오고 기후가 변하고 있다라는 걸 체감하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렇지만 제가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마음이 좀 갈급해지더라고요. 예.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비가 너무나도 기다려지고요. 사실 지금은 조금 걱정이 돼요. 저희 바질 심어놓은 것들이 너무 무너지지 않을까? 예.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나 비가 많이 오면 저희 이렇게 작게 텃밭 농사 짓는 사람도 날씨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데 정말 어딘가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최전방에서 기후변화나 기후위기를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런 이번 마음들- 장마에도 확실히 네. 그게 보였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간접적으로 느껴보면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 농부 친구 한 명 만드는 게 그리고 내가 농부 되어보는 게 훨씬 더 기후위기의 어떤 단면을 직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어떤 경험이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좀 생산 경험을 함께 하기도 하고요. 농사 이외에도 저희가 생산지에 같이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거창에 있는 사과 농장을 20대 대학생들 한 10명 정도 하고 같이 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농산일도 좀 돕고 사과에 관련된 일손도 조금 도와보고 한 3, 4일 정도 내가 먹을 끼니를 직접 내가 요리해서 먹어보기도 하면서 예. 네, 굉장히 조금 그 친구들에게는 그 시간이 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경험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때 어떤 활동이 제일 인상 깊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농사일 돕는 거 이런 일이 인상 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냥 거두고 심고 수확하고 이런 일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뭐 사과 농장에 간다고 하면 사과 따러 가냐 물어보지만 사과 잎도 따줘야 되고요. 예. 잡초도 베줘야 되고 가지도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농사 일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일들을 경험해 보면서 어떤 농사 짓는 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내가 먹을 끼니를 내가 직접 차려보면서 그때 채식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채식에 대해서도 조금 거부감 가지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당장 고기를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는 식단은 뭘까? 어떤 식사가 우리 여기 있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를 그게 뭘까 고민하는 과정이 어떤 채식에 대해서도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식사의 하나의 또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문턱을 많이 낮춰주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경험해보고 네. 우리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를 한번 경험해보고 또 농민들과 혹은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들끼리도 관계를 맺고 또 직접 그걸 맛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식혜력이 높아질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이런 활동 정말 많이 확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벚밭에서 계획하고 있는 뭐 그런 또 프로젝트가 있나요? 아, 저희가 하반기에는 네. 청년의 식사 식탁을 주제로 다른 팀과 함께 연구를 조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연구를. 네네. 사실 저희가 당사자이다 보니까 조금 더 힘있게 이 문제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기도 하지만 예. 한편으로는 청년의 식사 자체를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보는 그런 기회들은 또 한편으로는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 좀 명확히 짚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청년들의 식사가 지금 어떠하고 어떤 걸 좀 필요로 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보는 작업을 하반기에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 이외에도 채소 먹고 과일 먹는 모임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 하고요. 모임이 있고 그 멤버십이 있나요? 멤버십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러면 참여하실 수 있어요. 참여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아, 네, 저희 인스타그램에 벚밭이라고 치시면요. 벚밭 한글로 벚밭이라고 치면 됩니까? 네네. 예. 벚밭 아니면 벚그라운드라고 치셔도 됩니다. 벚그라운드. 네네. 예. 그렇게 치시면요. 저희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씩 주기적으로 게시물을 올리고 있어요. 예. 네, 최근에는 수박 같이 먹었고요. 올해 예. 이번 달 아마 다음 달이 될 텐데요. 다음 달에는 포도랑 복숭아를 같이 먹어볼까 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포도도 되게 그 샤인머스켓 유행이잖아요. 예. 네, 씨 있는 샤인머스켓을 같이 먹어보려고 해요. 그거 귀한데. 네네. 그거 유기농만 할 수 있는 건데. 네. 아시는군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면에 홍보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최소한 무농약 이상의 농산물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 복숭아도 되도록이면 유기농, 가능하면 자연농까지도 그렇게 좀 포괄하면서 과일이나 채소 먹으러 왔다가 유기농이나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까지 듣고 갈 수 있는 예. 이런 1+1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1+1. 네. 아주 좋은데요. 네. 생산자들은 어떻게 찾으시나요? 그걸 공급하는 생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저희가 알고 계신 생산자분들께 소개받기도 하고요. 예. 그렇지 못하다면 열심히 인터넷으로 찾아봅니다. 블로그에 뭐 자두라고 하면 자연농 자두, 무농약 자두, 뭐 유기농 자두 이런 것들을 막 쳐보는데 예. 유기농으로 과일 과수농사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없으시더라고요. 예. 네, 없죠. 너무 통감해요. 그렇게 예. 사람이 먹어도 달콤한 그 과일을 예. 새나 다른 이제 생물들도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면 유기농이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연결성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먹는 것과 그 땅을 함께 고려하시는 분들의 농산물을 최대한 함께 소개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농민들에게는 지금 하시는 일과 관계돼서 뭐 이렇게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혹시? 예를 들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농민들도 꽤 계시거든요. 네네. 저 벚밭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가겠습니다. 전화를 하면 네. 되겠네요. 네. 네. 전화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이나 메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농부님들 이야기도 듣고요. 지금 갖고 계신 밭의 모습도 저희 너무 보고 싶고요. 그게 저희의 즐거움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조금 이야기 나눌 때 저희도 지금은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벗밭이라고 하면 농사 짓냐, 그럼 로컬에 있냐, 아니면 로컬로 갈 생각 없냐, 이런 질문들 네. 되게 많이 받는데 사실 저희는 좀 아직까지는 청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싶다는 고집 때문에 지금은 서울에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더 자주 농부님들의 가까이에 가려고 합니다. 예. 그랬을 때 더 많은 이야기들을 식탁 위에 좀 담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더 잘 먹기 위해서, 잘 먹는다는 건 뭐 이게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네. 먹는다는 건데,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어떠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좀 바뀌면 좋을까요? 음, 저는 그 건강함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좀 예. 함께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 건강함이 사람마다, 사회마다 너무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냥 배부른 거, 배를 채우는 게 건강함이라면 레토르트 식품 먹고 냉동식품 먹는 게 건강한 식사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함의 기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가능하다면 조리하지 않은 원물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경험해 볼 수 있게 그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도 좀 폭넓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지자체라거나 청년을 지원하는 조직에서도 어떤 우리가 먹는 그 간편식 꾸러미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같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관계망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서로의 끼니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이런 식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우리 백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니까 진짜 이 청년들의 밥상이 어떠한지 좀 약간 충격도 있었고요. 근데 또 이렇게 계속 희망스러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걸 보니까 또 희망이 또 저도 보이기도 하고, 기성세대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먹거리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 이제 취약한 계층,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에 대한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매우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청년 일반이 좀 더 건강하게 먹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더 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런 식사에 대한 논의가 어떤 주거나 안전 혹은 취업에 대한 이야기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게 청년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너무 배부른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이런 배부른 식탁을 기억하는 사람이나 단체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배부른 소리, 배부른 식탁의 모습을 잃지 않고 꾸준히 지치지 않고 저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건강한 식사를 만들어가는 그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훌륭합니다. 자, 끝날 때가 됐는데요. 우리 기후시계 한번 보고 갑시다. 이제 6년 하고도 4일 남았습니다. 이제 곧 5년대로 접어듭니다. 다음 주면 5년대로 접어듭니다. 우리 그 산업화 이전에 지구 평균 기온보다 1.5도씨가 더 높아질 때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1.5도씨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장마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도래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더 기후 문제 관심 가지고, 또 우리 청년들의 먹거리 문제 계속 관심 가지고 우리 앞으로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농단 진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